안녕하세요, 머니 스나이퍼입니다. 이번 영상은 브라질 국채 매도 이후 제가 다음 투자처를 생각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그 투자처를 찾게 되면은 찾든 찾지 못하든 제가 소개를 해드리겠다고 약속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브라질 국채를 매도하고 난 이 자금이 어디로 투자를 할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소개에 앞서서 지난 영상에서 제가 미국의 선거 그리고 정치 외교적으로 저희가 왜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설명을 드렸었는데요. 먼저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전쟁에 대한 부분이 실질적으로 각 기업과 각 산업체에 이제 실적으로 반영되기 시작을 했고, 미국 같은 경우는 이런 경기 침체를 금리 인하와 인프라 투자 그리고 중장기적인 5G를 통해서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마련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일본에서 대한민국에 대한 수출 규제를 펼침으로써 G20 정상회담 이후 한국 증시에는 크게 타격을 받았고요. 그리고 5G 시장에서도 타격이 중기적으로는 불가피하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글로벌 증시 자체가 상황이 썩 희망적이진 않다고 제가 이미 앞서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저희는 지금 미국에서 펼쳐지고 있는 각 대선의 후보들이 어떤 정책, 어떤 공약을 내세우는지, 그리고 그러한 정책의 방향에 따라서 자금이 흘러들어가는 것을 예의주시해야 된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또한 지금 현재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말 그대로 완전 패닉 상태인데요. 보시면은 지난 3개월 동안에 외인들의 자금이 들어오기보다는 지속적으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는 빠져나가는 흐름을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코스피 시장에서는 외인들이 들어오는 것은 2천억이 안 되지만 기관들의 매도세는 거의 2조 2천억 수준으로 패대기 수준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1조 2천억 원 정도의 외국인 자금들이 빠져나가는 그런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증시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코스닥에서는 여전히 살아날 가망이 없어 보이지만 최근 한 달 동안의 코스피에서는 외국인들이 정말로 대량으로 매수하는 그런 흐름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즉 개인들은 코스피에서 대량으로 매도를 했고, 이 물량을 외인들이 다 받아냈으며 그리고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외국인들이 파는 물량, 투신사에서 파는 물량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다고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한국 시장 자체는 여전히 아직까지는 접근하기는 시기상조인 것 같고요. 조금 더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 그러면은 제가 어떠한 이유에서 어떤 시장을 지금 현재 투자를 하려고 하는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세계는 금리를 인하하는 게 지금 트렌드가 되었죠. 모든 국가, 모든 시장에서 금리를 인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브라질에서는 지금 몇 년 동안에 지속적으로 10% 이상의 기준금리를 지금 현재 6.5% 그리고 앞으로는 5.5%까지 하향 조정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발표한 상태고요. 그리고 지금 미국 시장의 눈치만 봤던 한국 시장 같은 경우도 한국은행에서 지금 금리 인하를 했었고, 또 한 번 9월 달에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유럽에서도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미국에서도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점점점 현실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 이런 금리 인하 상황에서 제가 관심을 가지는 부분은 어디냐면은 바로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다시 한번 부활할 수 있다라는 것에 저는 투자 힌트를 삼았고, 여기서 제가 투자 방향을 잡았는데요. 그래서 브라질 국채를 매도하고 난 일부 자금을 저는 브라질이라든지 남미 쪽에 투자되는 부동산 관련된 펀드에 투자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제가 찾아보니까 이런 기사가 있었는데요. 과거 저 미래에셋에서 박현주 회장이 브라질 부동산 투자로 대박을 냈다. 그런데 지금 현재는 완전히 쪽박이 되어서 투자자들에게 엄청난 손실을 가져다 줬다라는 기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이는 2012년도면은 그때 헤아라 환율 자체가
거의 고점을 찍었을 때고, 지금 2018년도 9월이면은 헤아라 환율 자체가 최저점에 바닥을 찍었던 상황이죠. 이러한 환율의 흐름 자체는 부동산에 투자했던 브라질의 부동산에 투자했던 것뿐만이 아니고 브라질 국제 투자자에게도 고스란히 이게 오버랩이 되는 그런 상황인데요. 그러면은 제가 왜 브라질 국지에서 브라질 부동산 투자에 관심을 가졌는지, 그것은 바로 금리 인하가 전 시장에서, 브라질에서는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이 현재 진행형으로 계속적으로 진행이 되었었는데, 글로벌적으로 전 세계가 여기에 동반해서 금리 인하의 시장에 접어드느냐 접어들지 않느냐가 조금 관건이었는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에 접어들었죠. 그리고 브라질의 경기가 다시 한 번 더 도약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브라질에 대한 부동산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저희가 투자할 수 있는 투자처가 제가 찾아보니까 정말 없더라고요. 지금 가장 먼저 찾았던 게 미래에셋 맵스에서 나왔던 프론티어 브라질 월 지급식 브라질 투자 신탁인데요. 이 상품 자체가 지금 보시는 이 기사에 나왔던 이 상품입니다. 그런데 이 신탁이 투자하는 곳이 바로 호샤베라라는 브라질 상파울로에 위치하고 있는 오피스텔 2개 동을 투자를 하는 건데요. 지상 18층, 지하 3층짜리 오피스타워에 투자를 하는 건데, 현지 상파울로에서 부동산 가격은 그 당시 대비해서 지금은 약 한 15% 정도 가격 상승을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투자를 할 때는 헤아라로 환전이 되어서 통화가 바뀌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은 손실이 거의 60%에서 70% 정도 발생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거의 이제 만기가 도래가 되었는데, 만기까지는 투자자들의 손실이 너무나 커서 지금은 만기를 연장한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고요. 지금 주식시장에서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거래량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맵스 프론티어 브라질이라고 지금 이렇게 거래가 되는데, 주당 255원으로 거래가 되는 게, 지금 이렇게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하루에 거래되는 게 1000주, 많이 될 때는 97,000주, 여기는 기관이나 개인이 대량으로 매도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2만주, 어떨 때는 7월 17일 같은 경우는 8주, 7월 16일 같은 경우는 3주, 이런 식으로 거래량이 굉장히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투자를 해볼까 생각을 했었지만, 우선은 브라질의 부동산 가격이 오른다고 하더라도 지금은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품이고 거래량이 너무 없기 때문에 들어갔다가 빠져나오는 타이밍이 녹록지 않을 것 같아서 여기에 대한 투자하는 의사결정은 접었습니다. 제가 지금 여기 같은 경우는 만주가 거래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준가 지금 오늘자 기준으로 253원이기 때문에 하루에 거래되는 게 200만 원, 500만 원 이 정도 수준이라서 이 큰 금액이 들어가게 되면은 빠져나오는 게 만만치 않은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투자는 제가 접어뒀고요. 그래서 제가 이 브라질에 투자할 수 있는 해외 ETF도 한번 찾아봤었거든요. 그런데 지금 있긴 있습니다. 티에라, XP, 라틴 아메리카 리얼 에스테이트 ETF라고 있는데, 지금은 이게 뉴욕 거래소에서 상장이 되었다가 거래가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은 상장이 폐지가 된 것 같아서, 실질적으로는 지금 제가 검색하고 알아본 바로는 브라질 남미 쪽에 부동산에 투자하는 ETF라든지 신탁이라든지 이런 펀드가 없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어요. 그리고 증권사에서도 제가 주로 거래하는 곳이 미래셋 대우인데, 미래셋 대우에 알아본 결과 여기서도 지금 현재 마땅히 라틴 아메리카 쪽, 특히 브라질 쪽에서는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라고 답변을 받았습니다. 혹시라도 영상을 들으시는 분들 중에서 브라질 부동산 개별적으로는 주택이었으면 좋겠고요. 주택이나 상가에 리츠보다는 그냥 부동산 펀드였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부동산에 투자할 수 있는 펀드나 ETF 상품이 있으면은 댓글로서 추천해 주시면은 제가 한번 검토를 해보고 제가 투자를 할 만하면은
여러분들한테 다시 저도 소개를 해드리고 분석한 내용을 소개를 해드리면서 저도 투자할 수 있게끔 한번 고려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로서 아시는 분들은 소개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또 다시 검색을 해봤는데 저는 지금 현재 국내 시장이든 해외 시장이든 특히 국내 시장에서 포커스를 맞추는 부분은 바로 배당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고, 지금 금리 저금리 다시 한 번 더 금리 인하가 이루어지게 되면은 부동산 시장에서 괜찮은 흐름이 나올 거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두 개가 동시적으로 만족된다고 하면은 저는 괜찮은 투자처로 생각을 하고 투자를 할 의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살펴봤더니 먼저 가장 관심 있게 지금 대상에서 떠오르는 것이 지금 두 가지 상품이 있었는데요. 첫 번째는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라는 상품이 있고, 두 번째는 맵스 리얼리티 1이라는 상품이 있습니다. 둘 다 저희 코스피 시장에 상장이 되어 있고 손쉽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먼저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여기는 배당주 부동산 관련된 부분에서는 유명한 맥쿼리 인프라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여기에 하위 종목으로 두 번째 비중으로 차지하는 게 우측에 보이시는 맵스 리얼리티 1입니다. 그리고 기타 리츠, 신한알파 리츠, 삼성증권, SK이노베이션 같은 리츠나 부동산 이외에 배당을 많이 하는 배당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부동산과 배당주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고 싶다고 하면은 타이거 부동산 인프라 고배당이 괜찮은 대안일 것 같고요. 그런데 개별적으로는 조금 더 관심이 가는 것은 바로 미래세 맵스, 아시아 퍼시픽 부동산 공모 1호 투자 회사라고 하는 상장되어 있는 명으로는 맵스 리얼리티인데요. 이 맵스 리얼리티 1 자체가 한국, 인도 그리고 브라질의 부동산에 투자를 하고 있는 신탁입니다. 보시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은 서울에 위치하고 있는 센터원 건물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말씀을 드렸던 미래세 맵스의 브라질 부동산 신탁에 있는 호샤베라 타워도 일부 소액으로 들어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 맵스 리얼리티 1호가 마음에 드는 이유는 먼저 이렇게 종목들이 부동산에 편중이 되어 있는 것도 있지만,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금리가 떨어지고 금리가 하향하는 시장에서는 상대적으로 가격가치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고, 그리고 수수료는 연간 평균 보수가 1.32%, 개별적으로는 뭐 이런 ETF나 펀드를 투자할 때는 수수료를 크게 고려하지 않는 편인데 수수료도 그냥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제가 마음에 드는 것은 여기서는 이제 배당이 나오기 때문에 2018년도 기준으로는 주당 212원의 배당으로 현재 시가 배당률로 따져보면은 약 4.7% 수준으로 배당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맵스 리얼리티 1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이 맵스 리얼리티 1 같은 경우는 상장된 지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거의 10년 가까이 됐는데 지금 상장 이후 설정일 이후 지금까지 수익률이 100% 이상 달성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큰 변동 없이 꾸준하게 우상향하는, 안전하게 우상향하는 물가 상승률 이상으로 수익을 내고 있는 그런 상품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개별적으로 지금 맵스 리얼리티 1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시간이 없어서 지금 더 확인을 못했는데, 제가 내일부터 이제 휴가가 들어가서 지금 이번 주 주말이랑 다음 주까지는 영상을 올리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지금 공부할 양이 남아 있는데, 그 공부할 양은 뭐냐면은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부동산 ETF를 지금 확인하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게 우선 타이거 S&P 글로벌 인프라라고 하는 합성 ETF가 있는데, 이 ETF가 추정하는 것이 S&P 글로벌 인프라 스트럭처 ETF를 추정하고 있어요. 보시는 것처럼 움직임은 똑같지만, 흐름은 모양은 똑같지만 수익률의 폭은 조금씩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ETF의 천국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에서는 국내 상장되어 있는 ETF보다 훨씬 더 많은 ETF, 그리고 훨씬 더 다양한 시장에 다양한
투자처, 다양한 방법으로 투자가 가능하기 때문에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이런 여러 가지 부동산 ETF에 대해서 조금 더 제가 공부를 해보고 지금 부동산 중심으로 들어가는 이 ETF나 펀드 또는 신탁의 비중을 단계별로 늘려 나갈 생각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브라질 채권을 매도했던 자금이 앞으로 들어갈 부분은 이런 부동산과 관련되어 있는 펀드, 신탁, ETF 라는 것이고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지금 앞에서 말씀드렸던 맵스 리얼리티 1호가 우선은 가장 제가 우선적으로 투자할 가능성이 높은 투자처로 제가 꼽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인프라 관련된 ETF 그리고 실물 자산, 리얼 에스테이트, 부동산에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도 미국에 상장되어 있는 ETF 중심으로 제가 한 번 더 확인해보고 가능하면은 미국보다는 남미라든지 아니면 다른 시장들 지금 호주라든지 홍콩이라든지 이런 캐나다 같은 시장의 부동산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가격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이런 시장에 들어가는 것보다는 다른 지금 현재 상대적으로 크게 상승하지 않았던 시장들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는 그런 펀드를 찾아볼 생각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런 ETF 제가 공부했던 ETF를 소개해드리는 것 플러스 지금 글로벌 부동산 시장 가격 움직임까지 같이 소개를 해드리는 그런 영상으로 제가 휴가를 다녀와서 여러분들한테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지금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고 하시면 좋아요 그리고 새로운 소식을 받고자 하시면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머니 스나이퍼였습니다.